심지어는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방수공사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밑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다 물받이통 해놓고, 이거 제 생각에 건물주가 한 거 아니에요. 계속 물 들어오니까, 야, 여기는 아예 다 뜯어졌네요, 그죠? 여기는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이 경매로 나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방 개수가 무려 47개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 수입에 특화되어 있으며 가격적인 면에서도 장점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해당 경매 물건의 스펙 사항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하는 꼬마 빌딩이죠. 토지 면적은 88평이며 건물 면적은 292평입니다. 해당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현재 건축물은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건축되었습니다. 즉, 신축보다는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감정가 30억부터 출발하여 현재 2회차까지 유찰되어 19억부터 출발하는 물건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만 20억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현재 19억으로 출발하니 건물은 보너스 개념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현재 건물 현황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45개 호실이 있습니다. 층별 약 9개 호실로 나눠져 있고 5층 옥탑에 2개 호실이 있어 총 47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럼 낙차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건물 등기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0년도 4월 29일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기 중 권리로 낙차로 인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주택 임차권 설정이 여러 임차인들이 설정되어 있어 일정 부분 공시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마쳤으니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해보도록 하시죠. 조사된 임차인은 총 45명이며 총 보증금 14억에 월세 합계 약 1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호실별 평수는 약 7평 정도로 보이며 원룸형 고시원입니다. 전세 기준은 5천만원으로 보이며 월세 세팅은 35만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즉, 현황상으로 보면 평당 5만원 정도로 월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건의 임대차 구성은 월세 수익보다는 전세 구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여 향후 지가 상승을 고려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경매정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 구성을 100%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즉, 현재 임대료가 얼마인지 필수적으로 크로스 비교를 하셔야죠. 현재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나와 있는 고시원 매물을 보면 7평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보이며 그 외 7평 기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4만원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평당 임대료를 환산해보면 약 6만원 정도 임대를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매 물건의 임대료 또한 평당 5만원 정도로 현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임대료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각 방의 평수 약 7평을 가정하고 평당 월세 5만원을 곱해주면 35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총 방 개수 47개 곱하기 35만원을 해주면 164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고시원 물건 중에 해당 수익률은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임대 보증금은 제외한 수익률이며 추후 20-30% 정도의 공시를 예상하더라도 수익률 6%대는 구성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토지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매 물건지 주변 고시원 매물은 토지 평당 3,400만원에 나와 있으며 그 외 호가 4,200만원까지 나와 있는 매물도 존재합니다. 경매 물건의 토지는 88평으로 현 최저가 19억을 나눠주면 약 평당 2,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 시세 최소 3,400만원 대비 1,000만원 이상은 저렴한 상태이죠.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공원 및 근린생활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층은 양호한편으로 보여집니다. 교통편으로는 관악 IC가 근접되어 있으며 신림 2호선 경전철이 22년 2월에 개통 예정이죠. 경매 물건과 약 300m 안에 초근접되어 있어 직주 근접의 호재로 인해 향후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림동에 위치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변 토지 시세 대비 1000만원 이상 저렴하며 임대 수익 또한 최소 6%는 맞출 수 있는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추후 경전철에 대한 연장 호재와 함께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해당 경매 물건에 3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입로 부분이 다소 경사가 있는 곳으로 보아 공실률 및 선호도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 2개나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보면서 양성화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시원은 필수적으로 소방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와 함께 현장에 나가 물건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바로 신림 고시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고시원의 주요 타겟은 대학생, 재수생, 직장인들이 주를 이루며 통상 버스를 통해 직주 근접을 해결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최대한 근접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마을버스까지 여기 진입하는데 약 5분 정도 거리면 도착을 하니까 직주 근접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올라오는 데의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장님.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은 경사도가 좀 완만한 거야. 이 정도면 완만한데 절로 이게 마을버스가 이쪽으로 진입하거든요. 저길로 진입하는데 저쪽 경사지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중요한 건 겨울에는 못 올라올 것 같다 라는 게 보여지긴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통행하면서 불편성을 가진다면 임차의 수요도 당연히 보수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시원 투자 시 꿀팁 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고시원 건물을 투자하려면 주변의 중개사 분들과 유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고시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밀도 있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시원 특성상 수많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면 큰 수익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투자 전에 중개 사무실에 먼저 전화하셔서 임대인 입장에서 시장 조사를 통해 임대인의 위치가 어느 선에 와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 비용 외에 관례적으로 챙겨주는 비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그 외에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인지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의 경우는 임대인에게는 중개보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중개보수료를 받고 임차 구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부담감이 최소한 줄어들 수는 있죠. 그러니 경매 물건만 보지 마시고 고시원을 투자를 진행한다면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지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인지를 밀도 있게 체크하신 다음에 보다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지로 왔으니까 물건의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자, 우선 여기 불법 건축물이 이 해당 건물에는 존재했어요. 이 건축물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주차장 위에 나무 데크로 해갖고 위에 상단에 임차 구성을 맞출 수 있게끔 방을 뽑아놨죠.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무 판넬 형태로 구조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 탑층 보시면 저기 위에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잘랐어야 되는데 저기 조립식 판넬로 위에 뚜껑을 씌워놨어요. 저 또한 양성화 과정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위법 건축물이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협소하죠. 고시원 특성상 주차를 많이 확보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샤시는 올 수리가 된 것 같아. 올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현재 현황상의 컨디션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고시원의 정문 입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함과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세팅되어 있고요. 여기 뒤로도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매 현황상 조사시에는. 근데 여기는 주차장을 뽑았는데 이쪽도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비상사다리가 있습니다. 고시원은 소방법에 의거해서 밀집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비상통로를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비상계단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진입하는 입구고요. 일로 들어보세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2개 정도가 있다는데, 아, 이거네요. 그죠? 해당 필지 뒤에 제시의 건물입니다. 이거는 저기 2개 호실 있죠? 임대차 구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가건물까지 뽑아갖고 임차 구성을 맞춰놓은 것 같네요. 자, 우선 한번 고시원 내부를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소방법에 준수해서 소방시설이 다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피난 유도선도 전체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 외 고시원은 열을 이용한 치사가 불가합니다. 간혹 각 호실마다 조리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고시원도 있습니다. 그건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의 소지가 있다는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방법에 의거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신기가 있고요. 비상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안내 기기도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전원장치 시스템, 피난 유도선 제어부, 전체적으로 경종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편물들도 잘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수많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엔 공실도 다수 존재할 것 같네요. 자, 여기 나머지 우편물도 있고요. 우선 지하도 있으니까 우리 한 지하도 내려가 보시죠. 이렇게 이제 컨디션들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이 해당 고시원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저분함도 있고 중요한 건 전등이 안 나와요. 그죠? 아, 여긴 사실상 최악이네. 최악입니다. 자, 소방법에 의거해서 소화기도 있고요. 여기는 뭐 쓰레기가 배치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우선 불이 다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한국전력에서 고지한 대로 전기 공급이 끊깁니다. 즉, 전기 공급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 건물주가 경영악화를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일부 호실이나 공용 부분의 전기는 끊긴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세요. 자, 천장 싹 다 누수되고 있죠? 심지어는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방수공사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다 물받이통 해놓고, 이거 제 생각에 건물주가 한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계속 물 들어오니까, 야, 여기는 아예 다 뜯어졌네요. 그죠? 여기는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낙찰받으면 심각하게 수리를 많이 해야 된다. 스프링클러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 지하층도 이러면 상부층 또한 그리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사실상 1층인데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황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덕에 있다 보니까 소화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스프링클러도 잘 설치되어 있고, 이 짐들을 공용 부분 계단에다 다 빼놓으셔갖고 이게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네요. 보니까 통행에 많이 불편을 주고, 이쪽은 이제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긴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인데 자물쇠를 걸어 놓으셨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용 부분인데 전혀 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기 수급에 있어 문제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자, 피난 안내도, 피난 유도선 잘 설치되어 있죠. 피난 안내도와 피난 유도선, 소화전, 스프링클러까지 소방법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깨끗하긴 한데, 자, 여기는 300층 302호 303호. 자, 피난 유도선 잘 돼 있고요. 자, 여기는 비상탈출구, 그죠? 여기가 이런 거 보세요.
도시가스가 이제 중단된다고 다 나오고 있어요. 건물주가 도시가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죠? LPG 써야 되나요? 자, 우선 들어보세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비상용 비상구 탈출, 여기 사다리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도 안전벽을 설치해놔서, 이거 없는 곳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설치가 잘 되어 있다. 이게 쓰레기들은 집 안에다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면 다 전기 거품나는 고지서가 계속 많이 날라오네요. 사실상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구고요. 피난 안내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림동 고시원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드렸습니다. 이게 4층까지 있는데 승강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안에 내부를 보니까 지금 이 건물주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서 사실상 관리가 전체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도 끊기고요, 수도도 물이 새고, 그리고 비상시 진행되는 모든 설비들이 다 노후화됐거나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총 요약해보면 서울대 캠퍼스 인근에 근처에 있는 고시 건물로서 2호선 연장, 경전철 연장으로 인해 호재성도 다양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 외에 용적률을 꽉꽉 채워지어서 약 47개의 호실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주 방개수를 좀 줄여서, 47개 호실 너무 많으니까 뭐 미니 탁구장이나 당구장, 뭐 스터디룸,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로 차별점을 둬서 임대 구성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와보니까 총 3가지의 단점을 현재 보완해야 되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에 완공되는 경전철 연장까지 다소 직주 근접의 불편성을 존재하면서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 때문에 임대 수익에 대해서 공실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라, 내부 보셨죠? 위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도 물이 올라오고, 그 외쪽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전기나 도시가스까지 전체 다 끊기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정의 수리 보수 비용은 감안하시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위에 차고지 위에 있는 위반 건축물과 그 위에 옥탑에 대해서 양성화되는 과정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보다 안전하게 입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45명이나 되는 임차인들이 전부 다 후순이에요. 전부 다 후순이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합니다. 일부 임차권 등기가 있어서 공실을 존재할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잃기 때문에 명도 조항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시원에 들어오는 임차인 특성상 경제적인 약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보증금을 잃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은 이 후순위 임차인들의 어느 정도의 명도 비용을 좀 예상하시고 같이 고통을 통감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입찰가로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에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건물의 값이 없고 토지의 값으로만 내가 낙찰받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수리 보완하면서 운영하면서 향후 지가 상승을 노리겠다 라고 하시면 매입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큰 매력은 없습니다. 1회 정도 더 유찰되거나 혹은 수리 비용을 최대한 감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즉, 내가 도전하는 것을 안 될 거라며 수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변에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귀를 닫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도전은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에 제가 항상 동행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